네, KP였습니다. 예, 오늘은 캡처원 기초 강좌 네 번째 시간이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초 강좌 네 번째 시간에 앞서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저희가 KP 정품 고객을 위해서 무려 800페이지에 달하는 본사의 영문 매뉴얼을 한글 풀 직역을 해가지고 한글 풀 서비스, 그러니까 한글 매뉴얼 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용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거를 저희가 자체 제작한 한글 매뉴얼을 지금 제작을 하면서 동시에 영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한국적으로 한국 고객들께서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본사 영문 매뉴얼을 좀 더 한글화 시켜서 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수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KPOS 정품, 캡처원 정품 구매 고객께서는 이렇게 한글 매뉴얼과 함께 영상을 함께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 KPOS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캡처원 기초강좌 네 번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을 하면은, 자, 네 가지의 핵심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프로그램이, 자, 첫 번째, 이 도구 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런 노출 작업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노출 도구, 화이트 밸런스 도구, 하이 다이나믹 렌지 도구. 이걸 툴이라 그러죠. 툴, 도구. 그래서 하나의 툴로 이루어진 것들을 툴 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툴 탭. 그래서 도구 모음인 거죠. 툴 탭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잠깐만요. 이따 나중에 설명을 위해서 지금 제거를 해놓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툴 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커서들의 모음인 커서 툴, 커서 도구로 이루어진 요 중앙에 요렇게 생긴 바를 커서 툴, 커서 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보고 또는 이렇게 확대해서 100% 확대한다든지 또는 축소해서 보는 것들, 요거 뷰어라고 합니다. 뷰어. 그리고 오른쪽에 요 썸네일 창이죠. 요거는 우리가 웹 브라우저처럼 이렇게 사진들을 탐색한다고 해서 이거는 이미지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브라우저. 제가 지금 명칭을 이렇게 왜 강조를 하냐면은 이 명칭, 영문판이 기본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글과 영문을 제가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브라우저는 B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구는 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축키. 여러분의 키보드에서 단축키 바로가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는 B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B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맥 유저라면 커맨드 B를 눌러보세요. 또는 왼쪽에 컨트롤 T. 요거는 보기에, 자, 툴, 컨트롤 T, B 브라우저. 그래서 브라우저 누르면 브라우저를 숨겨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단축키를 알고 계시면은 뭐가 편리하냐면은, 자, 뷰어에 보시면은, 자, 요거는, 자, 뷰어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설명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어떤 거는 쉽게 설명이 되지만 이런 것들은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런 건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요 멀티뷰 전환. 이거 무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좀, 자, 끄면은 주요 사진, 한 장의 사진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를 선택을 해도, 예, 한 장의 사진들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요 사진들을 이렇게 전환하면서 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얘를 켜놓으면은 멀티뷰, 다중뷰, 멀티뷰는 말 그대로 멀티뷰. 내가 4장을 시프트 키 누르면 4장 선택하면 4장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선택해주고, 컨트롤 키로 요거 선택해주고, 또는 뭐 또 다른 사진들, 뭐 요런 사진 선택해주고, 뭐 요런 사진 선택해주고, 이러면은 동시에 4장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시프트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올리면은, 오른쪽 보세요. 마우스 휠을 제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또는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동시에, 이 포토샵에서 여러 장 사진 띄워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는 마우스로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이제 시프트 키를 누른다. 그리고 멀티뷰를 창을 항상 이거 켜놓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여러 장의 사진이 선택된 거를
이 썸네일 창에서 빈 공간을 클릭하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이미지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썸네일 창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전부 다 선택하잖아. 그러면 한 창에서 보여줄 수 있는 크기는 12장까지밖에 못 보여준다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62장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우리가 사진을 한꺼번에 막 비교한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비교하지 않겠죠. 그러면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변형 복제 같은 거 이런 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사진을 4장을 선택을 해서 이 사진의 톤을 컨트라스트를 강하게 해볼까? 또는 이 사진의 커브를 여기서 커브에서 커브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사진. 그리고 또는 색온도를 바꿔본다든지 밝기를 조절하고 채도를 빼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시에 비교했을 때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면은 썸네일 창이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이러면 한 번에 일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비교를. 또는 이런 식으로 또 볼 수 있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내 마음대로. 네. 그래서 여러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볼 때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네. 그래서 요거는 사진의 여백을 확인해 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100%로 보여준다든지 또는 다시 더블 클릭하면 맞춤으로 보여줘요. 여기서 화살표를 이렇게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누르면 100%로 초점 맞춰서 보여주고 마이너스 누르면 이 창 크기에 맞춰서 보여주는 거죠. 여백 없애고. 예. 그리고 자 이미지 브라우저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사진의 썸네일을 보는 모드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썸네일을 이렇게 보는 모드. 그러면 이제 자세한 정보를 보는 모드, 이렇게 사진의 이제 그리드 모드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거 이제 필름 스트랩 모드라 해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이런 식으로 옆으로 쭉 돌려서 볼 수 있어요. 마우스 휠로 지금 제가 돌리는 거예요. 옆으로 쫙 필름 옆으로 쭉 보듯이. 이게 필름 스트립 모드예요. 그래서 그리드 모드는 밑으로 가지 않습니까? 필름 스트립 모드로 하면은 옆으로 쭉 간다라는 거. 이런 거 모르는 분이 은근히 많이 계세요. 자, 컨트롤 시프트 B 누르면은 다시 옆으로 가고. 좀 차이가 있죠? 그리드 모드라면. 자, 이런 식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사진을 썸네일도 여기서 요 돋보기 있지 않습니까? 누르면 여기서 내가 썸네일의 사진도 크기도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썸네일만 보고 싶으면 G, 단축키 G 누르면은 썸네일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뷰를 잠시 보기에 뷰어라 그랬죠? 뷰어, G. 뷰어를 숨겨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요 커서 툴로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아이콘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도구와 아이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각각의 이런 것들이 이거는 선택하는 거, 이거는 사진을 확대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또는 이제 이런 거는 루페 아이콘은 이렇게 사진의 포커스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커서 아이콘 밑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조그맣게 있죠. 삼각형들이.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마우스를 이렇게 꾹 누르면 하이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우스로 눌러보세요. 하이 메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누르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제 매뉴얼에 일단 루페 확대경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루페를 선택해서 크기는 한 중감이나 큰 정도 하시면 좋고요. 줌은 100% 해놓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내 초점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놓고 누르면은 초점이 맞았는지. 이 루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진을 선택하지 않고 썸네일 상태에서 누르면은 그냥 그 썸네일에서 기다려볼까요? 썸네일 상태에서 여기 보이시죠? 초점이 맞았는지, 초점 정확하죠? 꽃수리에 초점이 맞았는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초점이 맞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루페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크롭 기능, 요거는 수직 수평, 요거는 사진의 그 키스톤, 그러니까 왜곡을 보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부분 조정 마스크 해서 이제 레이어 마스킹 작업하는 거, 그 다음에 힐링 마스크라고 해서 사진에 그러니까 이상한 사진들을 브러쉬로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 주는 거죠. 힐링 마스크는. 그리고 이거는 내가 힐링 마스크나 마스크 그리기 한 거를 지우개입니다. 지우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요 스포이드는 컬러, 여러 가지 컬러에 대한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또는 뭐 피부 보정이라든지 컬러 판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요 화살표는 이 캡처원의 또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죠. 이과의 보정, 이과의 적용, 이과의 내가 편집한 내용 값을 보정 값을 다른 사진한테 적용할 때 캡처원의 이과의 조정. 이과의 조정은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 강좌에서 수차례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캡처원은 촬영할 때 테더링 촬영도 편하지만 이미 작업이 끝난 사진을 보정할 때도 한 방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사용 팁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과 적용 아이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캡처는 사진에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주석을 달고 여기다가 어떤 표시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릴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나중에 이거를 PSD로 저장을 하면 이런 주석을 레이어로 함께 저장을 해서 PSD 파일로 해서 포토샵에서 별개의 레이어로도 저장이 된다는 거. 그런 팁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다 웬만한 중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포커스 마스크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포커스 마스크가 뭔지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자면은 여러분, 이 사진이 초점이 우리가 정확히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선택한 다음에 이 사진 선택한 다음에 100% 해야지 이 초점 정확한지 이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보통 스튜디오에서 인물 촬영 같은 거 할 때 큰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포토그래퍼가 모델을 촬영하면 그 직원이나 어시스턴트가 그러니까 보조가 옆에서 사람의 눈동자 초점이 맞았는지 이렇게 보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점이 맞았다 안 맞았다라는 걸 수신호나 이제 약속된 신호를 보내줘서 포토그래퍼가 이제 촬영하면서 초점에 신경을 쓰면서 촬영할 수가 있죠. 하지만 혼자서 촬영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 포커스 마스크라는 기능을 켜놓으면은 매뉴얼에 저희 매뉴얼에 보면 인물 사진으로 보여주죠. 잠깐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포커스 마스크가 여기 나오겠네요. 보세요. 초점 마스크. 이런 식으로 사람의 눈동자의 녹색이 이렇게 들어오면 초점이 맞았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캡처원으로 넘어가면은 지금도 이 사진에서 이거는 마크로 접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녹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사진에서 포커스 마스크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캡처원에서 이 포커스 마스크가 지금 보이시나요? 아마 기본적으로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캡처원이 몇 가지 아이콘을 제가 넣어놨는데 여러분 빈 공간에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요. 사용자 지정이라고 보이죠? 또는 맥유저는 도구 막대 사용자화라고 될 거예요. 그러니까 툴 커스터마이즈인데 이 사용자 지정을 누르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공간을 넣어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슬라이드 쇼 없는 아이콘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아이콘 중에 포커스 마스크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 마스크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고 교종이라는 것도 없었는데 저는 이거 레시피 교종 되게 중요한 아이콘이라서 꼭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처리도 내보내기 할 때 처리도 이렇게 넣어주고 없었던 것들. 그래서 윈도우는 요 초기값 설정 복구라는 게 있어서 초기값을 해놓으면은 없어져요.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설치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된다라는 거. 맥은 이게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좀 본사에서 개발자가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잘 쓰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이제 아이콘과 설명에 대해서 이런 거 다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지금은 포커스 마스크가 있으니까 이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른 촬영했던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런 촬영들 이렇게 보면은
녹색의 범위가 어떤 사진들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광각 사진으로 이제 찍은 거니까, 자, 보통이면은 이게 전부 다 노란색일 수도 있는데, 이 노란색이 의미해 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사진에서 가장 쨍한 범위는 여기입니다라고 얘가 판독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건데, 이거를 100% 맹신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참고사항으로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 이런 녹색의 범위가 확대해 볼게요. 사실 이 사진 지금 전부 다 쨍쨍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얘가 수치적으로 판독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쨍한지를 이렇게 심도가 깊은 사진일수록 이 노란색의 범위가 많겠죠. 자, 그러면 이 범위를 판독한다든지 이 색깔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맥 유저는 커맨드 쉼표고요. 윈도우 유저분들은 편집에 보면 환경 설정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이 초점이지 않습니까? 아이콘 똑같이 생겼죠? 포커스 마스크, 포커스 초점 눌러주면요. 여기서 임계값을 높이면은 여기 노란색이 다 사라지죠. 아주 깐깐하게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또는 임계값을 낮춰주면은 얘가 관대하게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투명도를 내가 지정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컬러가 노란색 피사체면 묻혀버리니까 다른 색 컬러로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컬러가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피사체에 맞게 색깔을 이렇게 정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하늘에 있는 피사체면 파란색 좋지 않겠죠. 기본값은 녹색일 텐데 여러분들께서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그 포커스 마스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음으로 제가 이제 도구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 전에 앞서서 그 작업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보기를 누르면은 툴이라든지 뷰어라든지 브라우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작업 공간이 여러분 이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듀얼 모니터를 쓰는 분들이면은 예를 들어서 인물 촬영 스튜디오에서 모델이 자기 표정이나 포즈를 보면서 모니터 하나는 모델을 향하게 해주고 본체 컴퓨터의 모니터는 포토그래퍼가 직접 톤이라든지 샤픈을 보면서 작업용 컴퓨터를 쓴다면 이렇게 듀얼 모니터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뷰어가 하나가 뜨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모니터로 보면서 큰 사진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듀얼 모니터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작업 공간은 여러분들께서 자주 쓰는 공간들을 내가 커스터마이즈해서 저장을 해놓고 쓸 수도 있고요. 지울 수도 있고. 네. 간략으로 해놓으면 아주 간략한 작업을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값으로 돌리면 기본값으로 돌아오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전에 지금 기본값으로 하니까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넣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은 내가 이런 작업들을 여기 이따가 또 설명도 사용자 툴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작업 공간을 내가 저장을 해서 KBOS라고 저장을 해놓고 치면은 작업 공간의 기본값이면 이게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KBOS 치면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편한 대로 이 캡처원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요. 이괄 적용 기능 아까 좋다 그랬죠? 그러면 이 커스터마이징 기능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기능에 대해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워크플로우. 요게 툴 탭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라이브러리는 내 폴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에요. 요거는 다음에 7장, 8장에서 세션과 카탈로그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가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 사진을 내가 불러오고 어디서 불러왔고 그 사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촬영 폴더 또는 휴지통 폴더 이럴 때 이 라이브러리에서 모든 파일들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테더링 촬영.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테더링 촬영하면은 지금은 연결된 카메라가 없다 그러죠. 여기에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여러분들 카메라를 연결하면 바로 카메라 모델명이 뜨면서 요 동그라미가 활성화가 되고 여기 촬영에 요 아이콘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요 카메라를 누르거나 요 동그라미를 누르면은 촬영이 됩니다. 셔터가 눌러져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여러분 케이블을 연결을 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이 잘못됐거나 애시당초 여러분의 캡처원에서 여러분의 카메라가 테더링이 지원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전 시간에 이제 테더링 사용 팁에 테더링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아니면은 저희 KPOS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그 캡처원 메뉴에서 FAQ를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도 제가 예전부터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테더링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테더링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KPUS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제 렌즈 보정.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렌즈에 대해서 캡처원이 캐논이면 캐논, 후지면 후지 이렇게 렌즈에 대해서 모든 수차라든지 왜곡이라든지 이런 모든 값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렌즈 사진을 수직 수평을 맞춰준다든지 아니면은 건축물이 기울어졌으면은 보정을 이렇게 기울어진 건축물을 보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키스톤이라는 이게 렌즈와 관련된 항목들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 되게 중요하죠. 컬러. 여러분들 사진에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준다든지 또는 특정 색깔 컬러 에디터 캡처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 컬러 에디터로 내가 파란색을 강조한다든지 뺀다든지 파란색을 바꾸고 싶다든지 이런 컬러 에디터 그리고 컬러 톤을 컬러 밸런스를 맞춰주는 하이라이트, 미도우, 섀도우를 각각 내가 보정해 줄 수 있는 컬러 밸런스 기능이 있고요. 또는 나는 흑백 전문 사진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흑백 사진, 흑백의 톤을 만들고 싶으실 때 이런 흑백 사진을 보정하는 이런 게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노출. 자, 노출 보정. 이런 식으로 노출을 내가 섀도우를 살려주고 컨트라스트를 올려주고 이런 노출 보정이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로 가면은 이런 사진들에 대해서 내가 샤픈을 더 준다든지 뺀다든지 노이즈를 없앤다든지 또는 내가 아까 전에 흑백 작업을 했는데 좀 거친 흑백의 이미지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디테일에서 내가 필름 입자를 이런 식으로 넣어줘서 아날로그의 이런 강한 느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디테일 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타일과 프리셋 기능. 이거는 이제 정해진 값의 조합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캡처는 판매도 하죠. 스타일 값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값들, 조화로운 값들을 제공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보정 값들의 이 집합을 내가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갖다 대면 미리 보기를 해주고 누르면 이렇게 체크가 돼가지고 바로 그 값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메타 정보에서 여러분들 사진에 촬영된 값이라든지 여기다가 이제 저작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제작자 이름, 뭐 여러 가지 사진 설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작업이 끝났다. 아주 중요한 JPG나 TIF나 또는 한 번에 여러 장을 할 때 동시에 체크를 해가지고 내보내기 하는 거죠. 처리 버튼 누르면은 변환되는 거죠. TIF나 JPG로. 그래서 JPG 압축이라든지 어디다가 내보낼 건지 바탕화면에 할 건지 특정 폴더로 할 것인지 폴더를 선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처리 탭입니다. 자, 그러면 그 캡처원이 커스터마이즈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노출 탭에서 내가 뭐 화이트 밸런스 필요 없어. 그러면 빼버리다든지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여기서 제거할 수도 있고 제거하면 화이트 밸런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노출을 맨 밑으로 보낼 수도 있고 노출을 맨 위로 당길 수도 있고 맨 더 위로 완전히 맨 위에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너 맨 위로 당기고 히스토그램 맨 밑으로 내리고 자유자재로 내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캡처원이 이 순서대로 툴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도 Alt 드래그를 하면은 내가 순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 이 캡처원을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A라는, B라는, C라는 3명이서 쓴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 툴탭의 빈 공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우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빈 공간에서 툴탭 추가가 있어요. 그러면 툴탭 사용자 지정에서 자 여기 박몽이라는 사람이 쓴다. 아이콘은 박몽이 1번. 이공이 안 되네. 탭 추가. 그럼 박몽이 쓰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빈 툴탭이에요. 여기에 저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사진을 찍은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화이트 밸런스거든요. 자, 그러면 자, 박몽의 좀 다른 이미지로 볼게요. 자, 이 이미지로 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봅시다. 지금 뭐 이미지를 이렇게 촬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촬영을 했는데 제일 먼저 화이트 밸런스 잡는다고 했잖아요. 화이트 밸런스 잡았어. 그 다음에 이제 노출 보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컬러를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 툴 추가에 노출이 어두워요. 섀도우 올리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노출이 석양에 가까운 사진이란 말이죠. 그러면 섀도우를 올리고 싶어. 하이라이트,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에 캡처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죠.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섀도우를 쭉 올려주죠. 하이라이트는 좀 살리고 싶고. 그쵸? 그리고 이제 좀 사진의 컨트라스트를 좀 더 준다든지 뺀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뭐 좀, 샤픈을 주고 싶다든지, 그러면은 지금 노트북이라서 화면이 다 나타나는데, 샤프닝이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또 다른 것들, 뭐 여러분들께서 넣고 싶은 것들 많이 쓰는 툴 있지 않습니까? 선명도를 넣어서 선명하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컬러, 이제 또 화이트 밸런스 넣었으니까, 뭐 컬러 에디터는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 사람 거 툴탭을 또 추가하고 싶다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 아이콘 2번으로 하셔도 되고, 하트로 해서 여기다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홍길동 거. 홍길동 거는 여기다가 나는 홍길동은 나 레벨 필요해. 나는 또 커브 있어야 된다든지. 그럼 커브 내려가서 커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그래서 위치도 내 마음대로 또 바꾼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거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디자인들을. 그래서 작업 공간을 저장을 할 때 여기다가 박몽 2번이라고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뭘 막 만졌어. 그러면은 작업 공간 기본값을 하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몽 2번이라는 거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다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용 팁입니다.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사용 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오늘 기본적으로 그 캡처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구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사용자 이제 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각각의 아이콘과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매뉴얼 목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1번, 2번, 3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캡처원이 어떤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다 패스해도 되는 건데, 오늘 설명드린 인터페이스 이후부터는 자, 이제 아이콘과 도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본 작업 방향, 그리고 캡처원을 설치하면은 내가 작업을 시작한다? 본격적인 작업을 한다? 무조건 카탈로그 아니면 세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캡처원에 보면 카탈로그를 하시겠습니까? 세션으로 하시겠습니까? 꼭 물어보게 돼 있고, 뉴 카탈로그, 뉴 세션을.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은 7번 아니면 8번 카탈로그 아니면 세션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카탈로그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 캡처원이 테더링 위주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디지털백 사용자 유저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대부분 세션으로 작업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오늘날 이제 사진가들이 많은 작업량이 많으면서 이 과거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집대성에서 사진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세분화시키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카탈로그가 아주 강력합니다, 기능이. 그래서 그 개념을 잡아드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카탈로그와 세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니까 요거는 꼭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 하셔야 될 항목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케이블을 연결해서 테더링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카메라 설정이나 파일명 설정이나 오버레이나 라이브 뷰는 시전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진의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광고 촬영이라든지 인물 촬영에서 어떤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은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나 노출이나 뭐 샤픈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정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편집 작업하고 마지막에 내보내기 작업하면은 모든 것들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캡처원에서 보정은 끝났으니까 보정이 끝난 사진을 웹에다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프린터를 통해서 실제 출력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거고, 그리고 단축키를 어떻게 설정해서 내가 좀 더 편하고 더 빠르게 작업하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를 셀렉트 한다든지 더 완벽한 파이널 사진을 고르기 위한 이미지 복제를 해가지고 더 정밀한 작업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사용 팁이겠죠. 그리고 캡처원의 환경 설정에서 이제 각각의 환경 설정이 갖는 의미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33번 FAQ는 제가 19년 넘게 캡처원을 교육해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이들 물어보셨던 그런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총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FAQ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죠. pageonman.com이라든지 또는 KP이어스의 캡처원만을 전문으로 하는 섹션 메뉴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kpviewers.com 치고 들어가시면은 캡처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유념하실 사항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방문을 하실 텐데, 아쉽게도 저희는 KP이어스 정품 고객께만 설명을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사라든지 타사에서 구매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일부 이제 이런 컨텐츠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아쉬우시더라도 다음번에 이제 캡처원을 구매하신다든지 또는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는 꼭 KP이어스 KP 정품을 구매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다른 저희가 이제 시리얼 라이센스 키를 조회를 해서 저희 정품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이용이나 접근이 제한적이고 이익을 다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익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본사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전에는 이제 제가 오픈마인드로 캡처원 유저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분들께 모든 거를 공개하고 또는 이게 계속 세미나나 교육을 진행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윤 창출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윤 창출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이제 제가 이제 AS라든지 이런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 이제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KP 정품 고객께만 이런 모든 서비스들을 지원해드린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면 오늘은 일단 4장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 아이콘과 도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KP이어스 박모웅 대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